북한 핵무기 있지. 진짜 있어. 북한은 핵 보유국이야, 사실상.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핵 보유 국가로. 근데 플루토늄이랑 우라늄 뭐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뭐야? 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뭐인 거야? 진짜 쉽게 설명해 줄게. 응. 핵무기를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응. 하나는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핵폭탄을 만드는데, 또 하나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다른 방식인데, 플루토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야. 뭐야 그러면? 인위적으로 광석 같은 거 만들어낸 아니야? 거지. 음. 반면 우라늄은 자연계에 존재해. 우리나라에도 있고 충북 옥천에 우라늄 광산이 있어. 거기 있구나. 그리고 북한에는 굉장히 순도 높은 우라늄 산들이 되게 많아. 그치, 거기 광물이 많아. 북한이 우라늄 매장량 전 세계 3위야. 되게 많다. 하필 저 북한에 우라늄이 제일 많은 거야. 먼저 플루토늄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잖아.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분리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핵 분리가 일어났을 때 남은 물질들이 플루토늄이야. 그래서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폭발 반응을 일으키는 게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야. 우라늄은 이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농축해서 가벼운 우라늄 물질과 무거운 우라늄 물질이 나뉘어. 막 그 원심 분리기로 돌리는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막 짤순이처럼 돌리는 거야. 김정은 옆에 서 있던 원통들. 그래서 이 가벼운 우라늄 물질들을 농축하고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굉장히 고농축한 이 우라늄을 모아서 폭탄을 만드는 게 우라늄 방식이야.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강선 핵시설, 거기가 캐스케이드라고 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이야.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지. 그 원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농축할 수 있는 거야? 거기 2,000개가 있어. 오. 그래서 그 2,000개가 있는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내는 거지. 근데 이 고농축 우라늄은 일정 정도의 양이 모이면 자동으로 폭발해. 이게 임계 질량이라고 하는데, 어머. 그 폭발 원리를 활용하는 거지. 이 두 개인데 이미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그 종류가 하나는 우라늄 폭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 폭탄이었어. 리틀보이, 팻맨이 플루토늄, 리틀보이가 우라늄. 그래서 북한은 처음에는 아주 예전이었지. 김일성의 지시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는 이 플루토늄 방식의 핵 무기를 생산해 왔어. 플루토늄이 더 쉬워? 그게 영변이거든. 왜냐면 원자로와 경수로와 냉각탄만 있으면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핵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영변에 있는 냉각탑을 폭파하고 다시 재가동하고 했잖아. 거기가 사실은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이야. 그런데 이 강선에 숨겨놨던 비밀 핵시설은 이번에 공개된 우라늄을 이용해서 만드는 시설이지. 예전에 남아공이 미국 몰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무기 생산을 하다가 걸렸는데, 그 남아공이 어디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숨겨놨는지 알아? 지하? 놀이동산 지하. 놀이동산 지하. 이게 잘 안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머. 그래서 플루토늄을 이용한 이 핵무기 개발은 굉장히 많은 열도 필요하고 고온도 필요하고 냉각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지를 다 보여. 막 숨길 수가 없구나. 근데 이 캐스케이드 같은 우라늄 고농축 시설은 사실은 탈수기 2,000개만 있으면 조용히 지하에서 돌릴 수가 있어서 탈수기. 몰래 핵 개발에 용이한 거지. 근데 그럼 북한은 두 가지 핵무기가 다 있느냐? 다 있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도 있고 우라늄 고농축을 이용한 핵무기 둘 다 북한은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럼 둘 다 갖고 있는데 왜 자꾸 핵실험을 계속해? 그 이유는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차이 때문이야.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차이는 사이즈의 문제야. 매럴 오브 사이즈. 큰 거는 전략 핵무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미사일에 펑펑 실어서 날아가는 거. 이 큰 사이즈는 전략 핵무기, 위협적이지. 그런데 이제 전술 핵무기는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이 핵 성능을 소형화시키는, 그래서 배낭이나 작은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작은 무기들에도
핵탄두를 쏙쏙쏙쏙쏙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는 거고, 그 7차 핵실험의 주된 주제가 핵무기의 소형화거든. 그러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막 장사정포 막 파주에서 쏘는 거 이런 데 맞아. 실을 수 있다 이거지. 전술 핵무기야. 어. 그러면 전략 핵무기는 위력은 대단한데 쉽게 쏠 수 없어.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력인 거지. 반면 전술 핵무기는 테러의 용이해. 그래서 쓱 핵배낭을 메고 와서 아무도 모르게 특정 지역을 펑 위협을 가하고 빠진다면 누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테러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는 한 개의 무기의 위력은 크지 않지만 다양하게 국지적으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어. 그게 더 무섭다. 아직 북한은 전략 핵무기에서 전술 핵무기로 가진 않았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럼 7차 핵심을 만약에 한다. 이번에 계속 한다 그랬다 안 왔잖아. 하면 이 전술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거야? 바로 가능할지는 의문이야. 미국 핵실험 몇 번 한 줄 알아? 몇 번 했어? 1054번. 1000번? 아니 그러면 앞으로 9970번 더 남았네? 그건 아니야. 미국은 이제 핵을 개발한 입장이기 때문에 1000번이 넘는 핵실험을 했지만 그 결과치를 북한은 알고 있지. 그래서 사실은 핵보유 국가가 아닌데 핵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에 인도는 그렇게 핵실험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앞서 미국이나 소련이 해왔던 핵실험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은 핵실험 횟수만으로도 고도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해도 이제는 좀 대충 이론을 아는구나. 왜냐면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져서 실제 핵 물질을 터뜨리지 않아도 이 핵탄두를 어떻게 설계하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 다만 소형 핵실험, 소형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직접 핵실험을 해야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 큰 전략 핵무기 핵탄두를 만드는 건 쉬워. 우리도 몇 개월 안에 다 만들 수 있어.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의 기술이면. 만약에 한다면?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 우라늄 핵폭탄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의 질량이 모여야 폭발이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우라늄 핵물질의 특징은 모이는 양이 적으면 굉장히 무거운 중금속이기 때문에 터지지가 않아. 소형 핵무기는 핵탄두를 작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핵물질을 적게 들면서도 폭발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전술 핵무기 핵실험의 요건인 거야. 이게 어려운 기술이라 북한이 계속해서 전술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면은 북한에는 지금 전술 핵무기가 없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우리가 우려했던 뭐 핵배낭 같은 전술 핵무기는 없어. 그런데 작년에 북한 김정은이 공개한 소형 핵무기 하나가 있어. 화산 31형. 화산 31형이라는 핵탄두야. 그러니까 그게 조그맣게 생긴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작진 않거든? 그 조그맣고 동그랗고 물고기 같이 생긴 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핵 배낭에 들어갈 만큼 작진 않아. 그래? 직경이 그래도 한 50cm 정도 되거든? 근데 이게 왜 소형하냐면 그 전에 북한이 공개했던 핵탄두는 처음에는 길이가 1m, 그 다음에 직경이 70, 그러다 이번에 50cm로 줄어든 건데 이 절대적인 사이즈보다도 이 화산 31형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에도 들어가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형 방사포에도 들어가. 그래서 이 무기들이 수도권, 부산, 일본의 가고시마를 때릴 수 있는 이른바 단거리 미사일에도 이 화산 31이 다 사이즈가 들어가는 문제야. 그러니까 뒤에 막 일부러 노출해놨더라. 자기네들이 어디에 이걸 실을지. 맞아. 기억하는구나. 역시 채널A 외교안보 데스크는 달라.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건데 흥미로운 건 작년에 이게 공개됐을 때 우리 국정원이 국방부가 저거 목겁이라고 했거든. 나무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라고. 아, 목업이라고? 근데 이번에 우리 국정원이 평가를 뒤집었어. 사실상 화산 31형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의 인정한 거네? 핵무기를 소형화한 데는 성공한 걸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평가를 바꿨어. 왜냐면 이번에 북한이 공개했던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니까 충분히 우라늄을 농축해서 이 화산 31형 정도 같은 애매하게 작은 사이즈에는 충분히 북한이 탑재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 국정원도 본 거지. 위험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차이,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차이에 대해서 알겠지? 이제 알겠어. 이제 조금 핵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알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다 안다고 보면 돼. 멋져. 오늘도 설명 고마워요.